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과 발열 같은 불쾌한 신호는 질병을 고치는 과정이다. 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교감신경의 긴장과 거기에 동반되는 림프구의 감소로 발병한다. 근본 원인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면역력을 올리면 암은 자연히 물러가고 작아진다.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현미나 채소, 생선, 해조류, 버섯 등이 중심이 된 식사를 하였다. 하지만 육류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현미가 없으면 좋지 않다. 기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심한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를 낸다. 이거 중요하죠. 무조건 육류 안 드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10번째, 손톱 뿌리 주무르기는 가족요법의 결정판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책에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따왔거든요. 요거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 손톱 주무르기를 하는 건데 뿌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무르는 건데 이렇게 뿌리에서 양쪽 끝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총 10개 이렇게 양쪽 끝에 뿌리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주무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상별 시행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증상별 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갖고 계시거나 기침, 천식, 류머티즘, 입마름, 원형 탈모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를 주무르시면 되고요. 검지 같은 경우는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쪽에 주로 좋네요. 그다음에 중지는 제일 긴 중지는 이명하고 난청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웬만한 건 다 소지에 몰려 있더라고요. 소지는 뇌경색, 치매, 파킨슨병, 건망증, 불면, 메니에르 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통풍 어깨부터 쭉 시작해갖고 요통,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눈병까지 웬만한 건 다 소지에 걸려 있고요. 아까 약지는 뭐라 그랬죠? 약지는 부교감신경이 아니고 교감신경을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힘이 들거나 요럴 거 좀 힘을 내야 될 때 요럴 때는 약지를 주무르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알려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제 3부입니다. 지은이는 역시 아보 도우루 교수님이십니다. 네,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펴낸 곳은 삶과 지식입니다.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과 발열 같은 불쾌한 신호는 질병을 고치는 과정이다. 이처럼 괴롭고 불쾌한 증상을 거쳐서 몸이 건강을 되찾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쾌 증상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통증과 붓기, 혈류를 회복하여 조직을 수복한다. 둘째, 발열, 외부의 적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한다. 셋째, 가려움증, 몸속의 독을 씻어낸다.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면 위험하다. 혈류 장애와 조직 파괴 발생을 염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다고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면 새로운 병이 쉽게 걸린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고정되면 그 영향으로 아드레날린의 작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억제되어 림프구가 감소하고 면역력도 떨어진다. 지금 소염 진통제를 상용하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소염 진통제 사용을 멈춰야 한다. 그 첫 번째가요, 혈압이 높은 경우. 소염 진통제는 교감신경을 긴장하게 하여 혈관이 수축하게 한다. 혈관이 수축하여 끊임없이 조여져 있으면 혈관의 저항이 높아지고 그 결과 혈압이 오른다. 둘째, 혈당치가 높은 경우.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은 혈당치를 올려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 때문에 과립구가 증가하고 증가한 과립구에 방출된 활성산소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부위를 파괴하므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해져서 혈당치가 더 오른다. 세 번째, 손발이 찬 경우.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혈류 장애를 일으키면 혈액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손발이 항상 찬 증상이 나타난다. 넷째, 두통, 치통, 생리통 등과 같은 통증이 있을 때이다.
마지막으로 배뇨가 나쁘고 변비가 심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염진통제를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 네, 지금까지 소염진통제를 끊어야 하는 경우를 봤고요. 이런 경우는 진짜 소염진통제가 몸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일시적이라는 건 몰라도 계속 드시면 안 되겠죠? 다음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사례. 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교감신경의 긴장과 거기에 동반되는 림프구의 감소로 발병한다. 근본 원인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면역력을 올리면 암은 자연히 물러가고 작아진다. 네, 그러면 그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숙하게 약물과 인연을 끊는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면역력을 확실하게 높이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 소염진통제, 혈압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무엇인가 약을 사용한다면 서서히 줄여라. 대부분의 약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약하게 한다.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음식이 중요하다. 먹고 마시는 것은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부교감신경을 활동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현미나 채소, 생선, 해조류, 버섯 등이 중심이 된 식사를 하였다. 하지만 육류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현미가 없으면 좋지 않다. 기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심한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를 낸다. 예, 이거 중요하죠. 무조건 육류 안 드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현미, 멸치류, 콩류는 영양 만점의 완전 식품이다.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먹는다. 식이섬유로 장을 흔든다. 신맛과 쓴맛, 매운맛도 필요하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신다. 천천히 맛보며 먹는다. 세 번째, 현미밥이 얼굴 기미와 흰머리와 체중을 줄인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현미에 이길 자가 없다. 다만 현미에도 약점이 있다. 겉껍질이 단단하여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심한 병을 앓는 사람이 먹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때는 오분도로 도정하거나 흰쌀에 현미를 적당히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필자가 현미 중심의 식사를 하고 나서 무려 10kg을 감량했고 얼굴의 기미와 흰머리가 줄었다. 참고로 평소 필자의 식사 내용을 공개하겠다. 아침에는 뭘 드시냐면요. 현미밥 한 공기, 된장국, 미소국이겠죠. 미역하고 버섯이 있는 거. 그다음에 절임 채소, 데친 채소나 하루 묵힌 낫또 또는 멸치 종류를 드셨고요. 점심에는 현미도시락을 지참하셨는데 반찬은 아침에 먹다 남은 것에다가 달걀 부침, 콩조림 등을 추가해서 외부 출장 때에는 외식으로 우동이나 소바, 스시를 드셨다고 하네요. 저녁에는 우리 아보도로 교수님께서는 약주를 좋아하시나 보더라고요. 반주로 여름에는 맥주, 겨울에는 데운 소주, 밥을 빼는 대신에 안주로 물에 데치거나 볶은 채소, 생선 요리 등 하루 건너 미역기 등 해조류를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육류 요리를 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과음하여 교감신경의 긴장을 불러오면 그 다음 날에는 숙취로 괴로움이 생긴다. 이럴 때는 어제는 뭐 즐거워서 좋았지라고 생각하며 위장약도 두통약도 먹지 않고 그 괴로움을 달게 받아들이신다고 합니다. 적당하게 몸 상태를 흔드는 것이라면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필자의 건강법이다. 네. 똑똑하시네요. 그죠? 네 번째, 목욕으로 손쉽게 면역력을 강화한다. 목욕은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아주 손쉬운 건강법이다. 핵심은 물온도이다. 목욕물의 온도는 체온 플러스 4도씨이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느낄 정도일 때 부교감 신경이 자극받는다. 체온 플러스 4도씨가 이런 작용을 하는 온도의 표준으로 인간이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로 알려졌다. 땀이 충분히 흐를 때까지 차분히 물속에 담근다. 처음에 10분을 목표로 하고 몸이 적응하면 시간을 늘린다. 전신욕이 힘든 사람들은 반신욕을 하면 된다. 30분이나 1시간까지 시간을 늘린다. 이때 탈수 증상을 막으려면 수분 섭취를 때때로 해야 한다. 반신욕이든 전신욕이든 욕조에서 나올 때는 급하게 일어서지 말고 천천히 나와야 한다. 몸이 욕조 밖의 온도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도 사우나 좋아하는데요. 요거는 좀 조심하실 분들이 있어요. 탈수 증상 때문에. 저도 작년인가요? 제가 지금 가는 사우나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119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실려 나가는 걸 보니까 한 80대이신 것 같은데, 이 80대 노인께서 사우나 와가지고 사우나 하시다가 아마 탈수 증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쓰러지셔가지고 119 불러갖고 실려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또 아보도로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곤도 마코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체온이 낮아야 장수한다고 믿고 계신 분이라서 아예 책에다 대놓고 이 아보도로 교수님을 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원흉이란 표현까지는 안 쓰셨지만 그런 거 쓸데없이 아보도로 교수가 얘기해갖고 지금 사람들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책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목욕 문화 또 온천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우나 즐기시다가 건강을 위해서 사우나 즐기시다가 이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도 너무 이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째,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반복한다. 자율신경은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하지만 호흡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 자율신경의 호흡을 조절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조종하고 숨을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조절한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숨을 천천히 내쉬겠다고 의식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숨을 잔뜩 들이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은 이것을 배설하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 그 결과 혈관이 확장하여 혈류가 개선되고 맥박은 천천히 뛰게 된다. 너무 좋은 호흡법이네요. 항상 호흡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사실 무리죠. 그러니까 짬나는 시간이나 자기 전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골라서 심호흡을 하면 좋다. 특히 암에 걸린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심호흡하며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라. 호흡을 치료 방법의 하나로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신 분도 이렇게 호흡을 길게 들어 마셨다가도 길게 내뿜고 하는데 산소를 많이 들어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숨을 천천히 내쉴 때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웃음은 만병을 물리친다. 웃음은 궁극적인 부교감신경의 세계이다. 궁극적인 부교감신경의 세계. 중요하죠. 코미디 프로 등과 같은 오락 프로를 자주 보자. 너무 웃으면 콧물, 눈물, 침을 흘리며 심지어 방귀가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온몸의 배설과 분비 능력을 최고로 올리기 때문이다. 나머지 7번째, 적당한 운동이 긴장을 풀어준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이 좋다. 운동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을 초래한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처럼 승부를 내거나 승점을 겨루는 운동도 교감신경을 긴장하게 한다. 삶과 다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즐기는 스포츠를 권한다. 너무 내기하지 말란 소리죠. 내기하면 또 긴장되니까. 8번째, 하늘을 향하여 잠자기를 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수분을 충분히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로를 없애려면 대체로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자는 것이 좋다. 여기에 수면 자세도 중요하다. 베개를 조금 낮추고 하늘을 보고 자는 것을 권한다. 장점으로는 어깨가 눌리지 않아서 50견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세가 새우등처럼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된다. 낮은 베개를 사용하면 머리에 부담이 걸리지 않아서 뇌에 혈류가 잘 돌게 된다. 네, 잠시 보시면 고침 단명이라 그래갖고 베개를 높이 베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우리나라 그 말도 있죠. 다시 9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활달한 생활이 몸에 활력을 넣는다. 질병이 많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교감신경이 너무 우위에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된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이럴 때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여 몸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기관지 천식이 있는 어린아이는 부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우위에 있다. 이럴 때에도 어린아이를 밖에서 충분히 놀게 하고 건포 마찰로 혈류를 잘 돌게 해야 한다. 10번째, 손톱 뿌리 주무르기는 가족요법의 결정판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책에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따왔거든요. 요거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 손톱 주무르기를 하는 건데 뿌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무르는 건데 이렇게 뿌리에서 양쪽 끝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총 10개 이렇게 양쪽 끝에 뿌리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주무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건 옆으로 제가 살짝 이렇게 옮겨놓을게요. 아보도르 교수님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손톱의 뿌리는 신경섬유가 밀집해 있어 감수성이 아주 높은 장소이다. 손톱 뿌리를 누르면 자극이 한순간에 자율신경에 전달되어 자율신경의 움직임을 조정한다. 반복적으로 하면 교감신경 쪽으로 기울었던 자율신경의 움직임을 부교감신경 우위로 이끌고 림프를 늘려서 면역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극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쪽 손가락의 손톱 뿌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양쪽 모퉁이입니다. 중간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 모퉁이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 중지, 소지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약지는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심신이 좀 가라앉고 디프레스 됐을 때는 약지를 정성 들여 자극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자극 방법은 손톱 뿌리의 귀퉁이를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비비면서 강하게 주무르면 됩니다. 뭐 집게 집듯이 이렇게 주무르면 되겠더라고요. 10초 동안 힘껏 조이며 누른다. 양쪽 번갈아 가며 주무르고 아주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확한 위치가 아니어도 자극이 충분히 전해진다. 양손을 한 바퀴 돌아 모두 자극하여도 2분 안에 마칠 수 있다. 10초씩이니까요. 하루에 2, 3회 매일 계속하기 바란다. 네, 이거 밑줄야 본전인데 정말 해도 되겠죠. 불면증이 있거나 몸이 차서 이불을 덮고도 춥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전에 손톱 뿌리 주무르기를 하면 좋다. 이 요법은 부교감 신경을 우위에 있게 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몸이 따뜻해져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좋은 건데요. 자극 강도는 손끝이 조금 아프네 라고 느낄 정도로 자극하고요. 가벼운 자극으로는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증상별 시행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증상별 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갖고 계시거나 기침, 천식, 류머티즘, 입마름, 원형 탈모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를 주무르시면 되고요. 검지 같은 경우는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쪽에 주로 좋네요. 그다음에 중지는 제일 긴 중지는 이명하고 난청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웬만한 건 다 소지에 몰려 있더라고요. 소지는 뇌경색, 치매, 파킨슨병, 건망증, 불면, 메니에르 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통풍 어깨부터 쭉 시작해갖고 요통,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눈병까지 웬만한 건 다 소지에 걸려 있고요. 아까 약지는 뭐라 그랬죠? 약지는 부교감 신경이 아니고 교감 신경을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힘이 들거나 요럴 거 좀 힘을 내야 될 때, 요럴 때는 약지를 주무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책을 보면은 역시나 우리 세계적인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나 할 정도로 꼼꼼함이 책에서 진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미 절판된 책이라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서 비치되어 있다면 보실 것을 한번 강추합니다. 이 본 영상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또 한번 읽게 되는데요. 또 읽어보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체는 우주만큼 신비하다고 하죠. 그래서 미신과 검증 안 된 민간요법이 아니니까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오늘 손가락 마사지도 틈나면 꼭 해보시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 우리가 뭐가 있죠? 까치발석이 있죠? 그것도 하시면 따로 뭐 꼭 건강하려고 1시간, 2시간 운동 안 하고 이런 것만 생활 속에서 습관을 들여도 또 숨도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여 마시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건강하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보도로 교수님의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제3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이 있죠? 요 사진은 제가 커뮤니티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